적삼이 흠뻑 젖는다. 무슨 서름 그리 많아 보기마다 눈물심 누나. 홀어머니 두고 시집 가던 날 질갑산 산마루에 울어주던 산새 소리만 어린 가슴 속을 태웠소. 방탄소년단의 MIC 드랍. 우리 저번 시간까지 공부했었던 내용 가장 중요한 것이 2차 방정식이었습니다. 그죠? 2차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근의 공식을 유도하는 그 과정을 제대로 이해해라. 그래야지 판별식이 어떤 원리로 B제곱 마이너스 4C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지, 언제 중근을 갖는지 언제 허근을 갖는지를 완벽하게 이야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자격 조건이 바로 무엇이 된다는 사실, 실계수 2차 방정식이 돼야 된다는 사실. 이게 너무 신나는데 이거?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두 번째 근의 공식 그리고 4분의 D라는 두 번째 판별식 들어갑니다. 두 번째 근의 공식. 저번 시간에 제가 잠깐 힌트를 드렸었는데 근의 공식을 썼는데도 언제나 약분되는 패턴이 있었어요. 언제나 약분이 될 수밖에 없는 패턴 뭐였어요? 기억나세요? 1차항의 개수가 뭐였을 때는, 짝수였을 때는 언제나 약분이 된다 그랬어. 그래서 그 과정도 살짝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재밌다고요. 그 재밌도록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하나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거였잖아요. 여러분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 이거였어. AX의 제곱, A는 0이 아니야. BX 플러스 이퀄 제로. 그래, 여기서 X의 값을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를 이용해 봤더니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였어. 여기까지 동의하잖아요. 그래서 A와 B와 C가 모든 개수가 다 실수였을 때는 얘만 음수면 허근, 얘만 0보다 커 같으면 실근이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얘가 양수면 서로 다른 두 실근, 얘가 0이면 서로 같은 두 실근, 다른 말로 시작, 중근, 이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쵸? 그런데 저번 시간에 맨 마지막에 말씀드렸지만 얘가 짝수일 때는 매우 독특한 일이 벌어진다니까? 얘가 짝수일 때 정말 독특한 일이 벌어져요. 왜? 이게 언제나 약분이 된다고. 왜 약분되는지를 다시 볼게요. 분모의 2가 있기 때문이야. B가 I'm sorry.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독감에서 헤어나질 못해서 그렇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우리 다음 강좌 정도 할 때는 편안한 마음으로 제가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중간중간에 한 번 기침이 나오면 이게 막판이 그런가 봐요. 계속 기침이 나오니까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B가 짝수라 그러면 여기가 짝수니까 2랑 이건 약분될 거 아니에요. 근데 B가 짝수면 짝수를 제곱하면 4의 배수죠. 짝수는 2의 배수니까 제곱하면 4의 배수잖아. 여기도 4, 여기도 4가 있다는 얘기는 알맹이에서 4를 끌어낼 수 있고, 알맹이에서 끌어낸 4는 앞으로 튀어나가면 또 2가 발생되니까 언제나 약분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B를 짝수라 그런다 그랬으니까 B를 이렇게 얘기합시다.
두 배에 대해서 정수꼴인데 2배에 대해서 2n꼴이지. 얘를 2배에 대해서 B'이라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떻게? 2배에 대해서 B'이라고 얘기한 다음에 이 자리에다가 2배의 B'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어떻게? 이 자리에다가 2배에 대해서 B'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아, 여기다가 다 2배의 B'을요. 2배에 대해서 B'을 한번 집어넣어. 2배의 B'을 제곱하면 시작. 4배에 대해서 B' 제곱. 4배에 대해서 B'에 대해서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처음부터 약분하세요. 이 약분 이렇게 되고. 여기에 있는 4를 끌어내면 4가 앞으로 튀어나오면 2가 되니까 없어지는 걸 마찬가지지. 2랑 없어지니까. 그런 다음에 나머지 그대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A분의 마이너스 B'이잖아요.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 B' 제곱 마이너스 AC라고 처리할 수 있대. 이게 바로 두 번째 근의 공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기억했으면 좋겠냐면 얘를 2B'이라고 기억하는 게 말이 돼. 그냥 B라고 얘기하시고 단 여기 들어가는 B'을 어디서 가져올 것이냐의 문제인데 양변을 2로 나누면 B'은 뭐야? B를 반으로 쪼갠 거. 그러니까 얘가 바로 뭐였으면 짝수였으면 반으로 쪼개기 쉽잖아. 그 쉬운 방법대로 얘를 반으로 쪼갠 다음에 그거를 우리끼리 B'이라 그러잖아. 프라임 이렇게 쓰는 거야 이거. 제1회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때는 스펠링이 똑같다. B 힘들다 정말. 제가 그랬어요 조금 전에 우리 PD님한테 제가 오늘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오늘은 안 찍으면 안 되겠냐고. 오늘은 조금 좀 쉬었다가 다음에 찍는 게 좋지 않겠냐고. 분명 학생들이 제가 이렇게 기침하는 걸 보면 너무 좀 이렇게 걱정하고 그럴 텐데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보통 이 방송 쪽에는 PD가 갑이거든요. 찍어야죠. 목에서 피를 토해줘 찍어.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여러분 수강후기 게시판에 이렇게 좀 남겨주세요. PD님, 윤 PD님 제발 좀 우리 선생님 괴롭히지 마세요. 이렇게. 전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거의 뭐 감금되다시피 아침부터 계속 지금까지 감금되다 이쪽은 뭐 카메라 감독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지금 이게 공기청정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좀 공기청정기도 이렇게 킬라 그러면 공기청정기 켜지 말래요. 왜 이게 학생들이 이렇게 바람 소리 이렇게 들린다고 공기청정기도 켜지 말라고. 하루 종일 여기 있는데 안 그래도 독감이 나가지고 5일은 쉬어야 된다면 하루는 쉬었구나. 미안하면 4일 동안 오시고 계속 이렇게 계속 그래요. 이렇게 하자.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이거 기억나요? 전기톱. B가 있잖아요. B가 있으면 B를 반으로 자르는 거야. 강규. 그럼 이게 B'이 되잖아요. 기억하기는 쉽잖아요. B를 반으로 쪼갠 걸 B'이라 그러죠. 반으로 자른 거야. 전기톱으로. 그럼 이게 그래서 B의 프라임이 된다. 아주 B'이라는 거는 B를 반으로 쪼갠 거라고 생각했을 때 외우자. 시작.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끝. 이게 바로 두 번째 근의 공식이다. 다시 어떻게 한다고? 시작. 가운데 1창이 짝수였을 때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제로에서 얘가 짝수일 때는 이 b를 반으로 자른 거 그걸 B'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x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얼마야? 시작. 2a분의가 아니라 얼마나 간단한데 약분된 거니까 a분의 시작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요게 B'이라서 이거 제곱하시면 돼.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최고차항과 상수항을 곱한 거를 빼주면 된다. 끝.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선생님 저는 그냥 저번 시간에 외웠던 공식 외운 다음에 맨 마지막에 약분할래요. 제가 그랬어요. 중3 때. 제가 그랬다니까. 아이 뭐 그냥 약분하면 되지 뭐 그게 뭐가 어렵다고 저 괴로운 공식을 외워. 훨씬 더 많이 써요. 여기가 홀수일 때보다 짝수일 때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훨씬 나아요. 지금의 여러분의 순간의 고통이 평생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으니까 훨씬 더 낫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어떻게 가볼까요? 3x에 대해서 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퀄 제로 이렇게 갈까? 이렇게 가지 말까? 이렇게 하면 좀 그런가? 이렇게 가지 말고 뭐 이렇게 가도 상관없는데 그래 플러스 1 이렇게 갑시다. 이게 더 낫겠다. 이퀄 제로 여기에서의 근 두 개를 구하죠. 이거 어떻게 처리하느냐? 원래 공식을 이용할 때는 이거잖아요. 2a분의 마이너스 b 얘 부호 바꾼 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이거 제곱하면 얼마? 시작 4 마이너스 4ac 4, 3, 12 이렇게 풀죠.
4에서 12 빼면 마이너스 8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8i라고 처리할 수 있고 8이 바로 뭐야? 2 루트 2. 그래서 여기다가 2 루트 2 이렇게 처리하시는 거고 분자분모에 똑같이 2를 나누니까 최종적인 답 시작. 3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 끝. 그래서 무슨 근을 갖는 거야? 허근을 갖는 거죠. 왜? 아까 얘기했지만 마이너스 8 음수값이 나왔었어요. 판별식 야, 알맹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음수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허근을 갖는다 이런 느낌으로 처리할 수 있었지.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자. 이 1창의 개수가 짝수일 때는 그렇게 안 하고 a분의 이렇게 처리하는 거니까 다 같이 불러봐 시작. 3분의 편리하잖아. 마이너스 b 프라임 나누면 마이너스 1이니까 1. 얘가 바로 b 프라임이라니까. b 프라임은 b를 이렇게 나눈 거. 반으로 쪼갠 거니까 1. 그치? 얘 부호 바꾸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인데 이거 제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1. 마이너스 ac니까 3, 1은 3. 아까보다 훨씬 더 빠르지 않니? 그치? 1에서 3 빼니까 얼마고?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1 때는 루트 2i 이렇게 쓰는 거니까 최종적인 답은 이렇게 처리하시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어렵지 않네요. 그거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걸 열심히 외웠다면 결국 근의 공식은 두 개가 되는 거고요. 착 하나는 뭐고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의 근의 공식이 하나 더 있는데 뭐라 그래야 되고?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에 대해서 제곱 마이너스 ac. 하나만 묻자. 이거 언제 쓰는 거라고? 1창의 개수가 짝수일 때. 하나만 물을게요. 1창의 개수가 홀수일 때 못 써요? 써요. 씁니다. 근데 좀 바보죠. 왜? 그럼 얘가 분수가 되니까 오히려 더 복잡할 뿐이니까 사람들은 아무도 안 쓸 뿐이지 써도 상관없죠. 왜? 얘랑 얘랑은 동치야. 얘를 분자분모에다 각각 2분의 1 곱한 게 이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어차피 똑같은 값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걸 써도 되겠지만 짝수일 땐 이거, 홀수일 땐 이거를 쓰는. 뭐가 1창의 개수가 그럴 때 쓴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 판별식이라는 것은 근이 실근을 갖느냐 허근을 갖느냐를 구별하는 거를 근의 판별이라고 그러고 그 근을 판별할 때 쓰는 식을 판별식. discriminant D라고 표현한다고 그랬고 그게 바로 B제곱 마이너스 4ac였고 얘가 왜 판별식이었어요? 알맹이가 음수면 허수, 알맹이가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실수가 되는 거니까 그 알맹이가 바로 판별식이 되는 것처럼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도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도 얘를 뭘로 나눈 거야? 4로 나눈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4분의 D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얘를 사람들은 판별식 그럽니다. 읽을 땐 그냥 판별식 그래요. 근데 보통 읽을 때는 4분의 D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근데 그 4분의 D도 이렇게 잘 안 쓴다? 4분의 D를 보통 이렇게 빗금을 이용해서 이렇게 쓴다고. 그 4분의 D는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별식도 몇 개가 나온다? 2개가 나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B가 홀수일 때는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더 좋고요. B가 짝수일 때는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가 좋다. B 프라임 뭐야? 시작. B를 반으로 쪼갠 것 이런 느낌까지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한번 가볼까요? 가볼까? 하나 둘 셋 뿅 한번 가볼게요.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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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뿅뿅뿅뿅뿅뿅뿅 이렇게 안 나와요 이거? 왜 이래요? 하나 둘 셋 이게 안 나오네요 여러분. 안 나와요. 우리 윤 PD님이 저는 계속 수업은 계속 시키고 아픈데도 이거 뿅뿅뿅뿅뿅뿅뿅 이거 안 켰구나. 여러분 안 켰어요. 이거 누가 껐냐면 아까 윤 PD님이 끄셨거든요. 윤 PD님이 끄신 다음에 이거를 아직 키질 않았어요. 이건 그냥 저는 여러분 이 세상에 선과 악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윤 PD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든 사람은 선하다, 성선설을 믿었거든요. 저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은 그리고 제가 아까 점심도 안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치킨을 제 돈으로 살게요. 그런데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정말로 20마리 사주십시오. 와 정말 성과 악은 존재합니다. 예제 1번 갈게요. 다음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뭘 이용하는 게 좋아요? 판별식 D를 이용하는 게 좋아요. 왜? B가 홀수니까 짝수가 아니니까. 여러분 이런 거는 무시하세요. 이런 말. 이것도 악 중에 악이죠. 이렇게. 판별식 D는 B 제곱 마이너스 4이시니까 B를 제곱하면 시작 1 마이너스 4 곱하기 A 2 곱하기 C 마이너스 1 그래서 0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가지고 8 더하기 1은 9 이럴 필요 없어요. 어차피 판별식을 쓰는 거는 판별식의 값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 우리 B제곱 마이너스 4AC도 판별식으로 사용하고 4분의 D라 그래서 얘를 진짜 4로 나눈 값이거든.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도 쓰고 얘가 0보다 크면 얘도 0보다 크죠. 왜?
4로 나눈 거나 원래 거나 부호는 같으니까. 그런데 식의 값은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얘가 28이면 얘는 7이겠죠. 얘가 400이면 얘는 100이겠죠. 그 400과 100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얘가 양수면 얘도 양수, 얘가 음수면 얘가 음수고 얘가 0이면 얘가 0이기 때문에 얘를 써도 좋고 얘를 써도 좋은 거예요. 근을 판별할 때는. 부호만 관련이 있는 거야. 부호만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 뭐야? 이 음수랑 음수랑 곱하면 이게 양수가 되니까 양수에다 1 더해도 양수. 나는 9라고 얘기하지 말고 양수라고 얘기했으면 좋겠다고요. 따라서 다른 뭐라고 얘기하면 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끝!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B가 짝수네요. 1차함계수가 짝수네요. 이럴 때는 4분의 D를 써주는 게 좋다니까요. 얼마야 시작? 2니까. B'이 얘를 반으로 쪼갠 2가 되니까 B' 제곱 마이너스 A1 곱하기 C 이렇게 되니까 음수 이렇게 된 거지. 작은 데서 큰 것 빼면 음수. 마이너스 1이란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음수가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얘는 무슨 근을 갖는 시작? 허근을 갖습니다. 라고 표현하시면 되죠.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예제 1번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판별식에 관련된 이야기였고요. 오늘 또 두 번째 이야기로 들어갈 텐데 그것이 바로 relationship between 근 and 계수 관련된 이야기.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고 또 있어요. 아주 재밌는 이야기. 이거를 여러분 항등식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방법도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근의 공식을 공부했으니까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살짝 재밌게 한번 증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봐. 이 x에 대해서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이퀄 제로. 여러분 만약에 이 2차 방식을 풀어라 그러면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이거 진짜 인수분해가 안 돼요. 진짜 인수분해가 안 되거든요.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근을 구하라 그러면 직접 근의 공식에 대입해야 돼요. 근의 공식에 대입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x는 무슨 근의 공식 쓰면 돼요? 두 번째 짝수 공식이라 그러기도 하죠. 그렇죠? B' 얼마니까 시작? 마이너스 2니까 A분의 잠깐 봐.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AC라는 건 이렇게 곱하는 거니까 그럼 이게 2잖아요. 그래서 쓰다 얘가 2 이렇게 2. 그래서 최종적인 다 풀어봐. 시작. 하나는 2분의 2 플러스 루트 2 또 하나는 시작 2분의 2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근의 공식을 이용한 풀이법이라는 거지. 근데 갑자기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 여기서 두 근의 합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왔어. 또 두 근의 곱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두 근의 합을 구하세요 두 근의 곱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두 근의 합 구하라 그러면 얘랑 얘랑 더하는 거잖아요. 한번 더 해볼까요? 어머 통분도 됐고 너무 좋다. 2분의 얘랑 얘랑만 더하면 되는데 마이너스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없어지니까 2가 두 개 있으니까 뭐라고 쓰면 돼요? 시작 2 더하기는 4. 그래서 두 근의 합 얼마 시작? 2 끝 이렇게 풀면 되고요. 두 근의 곱을 얘기하셔 그러면 어머 곱해야 되네. 분모끼리 곱하면 얼마 시작? 4 이렇게 되고 분자는 어머 가운데 부호만 바꾸니까 가운데 부호 바꾼 거 두 개를 곱하는 방법 시작.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이니까 앞에 거 제곱 4에서 뒤에 거 제곱 2를 빼면 된다. 그래서 2. 그래서 두 근의 곱 얼마 시작? 2분의 1 이렇게 처리할 수 있지. 맞지? 그런데 봐라. 충격적인 얘기. 이거 안 구해도 할 수 있다. 안 구해도 할 수 있다. 어머 어떡해? 안 구해도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은 구할 수 있다. 뭐를 안 구해도? 근의 공식에 대입해서 이 두 근을 찾지 않더라도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구할 수 있대요. 이게 뭔 행복한 소리니? 정말 행복한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나이 때 근과 계수 한계를 처음 배웠을 때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두 근을 안 구해도 두 근의 합한 거랑 두 근의 곱한 거를 구할 수 있대. 그것도 심지어는 1초와 만에. 보자마자 두 근의 합 2, 두 근의 곱 2분의 1 그럴 수 있대요. 그럼 너무 행복한 사실 아니에요?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수만 가지고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구할 수 있는데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이거분의 이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4라서 2예요. 두 근의 곱은 이거분의 이거예요. 2분의 1이라니까? 너무 쉽지 않니? 이렇게 돼버리면? 왜 그런지를 알고 일단 공부합시다. 왜 그러냐면 너무 쉬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일반화 시키겠습니다. AX에 대해서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A는 0이 아니야. 그럼 얘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의 해는 당연히 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뭐야?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한 번은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또 나머지 한 거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니까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쓸 수 있다. 이거를 더해 두 근을 곱해 얘네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실제로 더하면 되죠. 실제로 곱하면 되고요.
두근의 합을 한번 구해볼까요? 여기도 2a고 여기도 2a니까 2a 이렇게 한번 처리해볼까요? 두근의 합. 그럼 이 한번 더해보세요. 이거 두 개 더하면 해보자. 여기 2a 됐고요. 마이너스 b니까 일단 마이너스 2b. 어머 선생님 그런데 여기는 루트가 플러스인데 여기는 루트가 마이너스니까 더하면 없어지네요. 굿바이. 그럼 약분되니까 얼마시죠? 마이너스 a분의 b. 너무 행복한데? 마이너스 a분의 b. 너무 행복한데 여러분? 진짜 행복한데? 어떡하지? 진짜? 곱해볼까요? 분모끼리 곱하잖아요. 분수의 곱셈은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니까 분모는 4a 제곱인데 분자는 얘 앞에 게 똑같아요. 뒤에 것도 똑같은데 연결 부호만 반대니까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그게 b 제곱이랑 똑같고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하면 b 제곱 마이너스 4ac만 남죠. 왜? 뒤에 거 제곱하면 루트 전체를 제곱하니까 알맹이만 남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전개해주면 b제곱이 사라지고 이거는 플러스로 바뀌어서 4ac가 되네. 어떡하지? 4ac가 되네. 어떡하니? 4ac가 되네. 어머! 4 없어지네. A랑 하나 없어지네. 최종적인 답은 얼마네? 시작. A분의 C네. 어머 끝났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야,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잘 들으세요. 2차 방정식을 제일 중요한 얘기. 풀지 않더라도 2차 방정식을 직접 풀지 않더라도 인수분해가 되거나 안 되건 상관없어. 인수분해 되면 당연히 인수분해를 이용할 거고 인수분해 안 되면 근해 공식을 이용하겠지만 걔를 직접 풀지 않더라도 계수 A, B, C라는 계수만 가지고도 두 근의 합과 곱을 두 근끼리의 합과 두 근끼리의 곱을 계수만 가지고 구할 수 있다라는 뜻에서 이 이야기를 사람들은 근, 과, 계수와의 관계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건 그냥 뭐 한 단어라고 생각될 만큼 아주 입에 달라붙을 이야기지. 근과 계수와 관계라는 게 뭐냐면 2차 방정식을 직접 풀어내지 않더라도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뭐만 가지고? 계수만 가지고 알 수 있는데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다. a가 이거잖아요. b가 이거니까 이렇게 기억해. 2창 계수분의 1창 계수인데 뭘 붙인다 시작? 마이너스를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근의 곱은 a분의 c네요. 뭐분의 뭐? a분의 c라는 것은 2창 계수분의 상수항인데 마이너스 안 붙이고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 거구나. 끝.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다음과 같은 문제를 출제했다면 너무나 손쉽게 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정말 아무거나 내도 돼요. 뭐 할까요? 3x에 대해서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 이거 인수가 안 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 두근을 하나를 세모라 그러고 하나를 네모라고 했을 때 갑자기 이걸 물어본다니까. 세모 더하기 네모를 구하시오. 세모 곱하기 네모를 구하시오. 이런다고요. 그럼 이 말 뜻이 바로 두근의 합을 얘기하는 거니까 뭐다 시작.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굳이 쓰자면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6 안녕 2 그래서 4번 시작 2 이러시면 되고요. 두근의 곱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a분의 c 뭐분의 2창의 계수분의 상수항 그래서 최종적인 답 뭐가 시작 3분의 1이 된다. 끝! 어머 너무 좋지 않니? 그러니까 이 근과 계수관계를 여러분에게 설명한다는 것은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한 거야 행복하게 하면 위한 행복하기 위함이야. 세상에 선과 악이 존재한다니까. 선한 행동이에요. 정말 선한 행동으로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겁니다. 근과 계수와 관계. 이거를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거를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이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두근을 두근을 뭐 이렇게 나오거든. 2차 방정식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제로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며 두근의 곱 알파 베타는 a분의 c가 됩니다. 이렇게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이러면 안 돼. 왜? 두근이 알파 베타일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일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일 수도 있고요. 하나는 알파분의 1 하나는 베타분의 1일 수도 있고요.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급하게 공부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얘가 뭐가 되던 간에 그냥 한글로 기억하세요. 시작. 두근을 더한 거. 두근이라는 것은 얘랑 얘를 더한 겁니다. x값 두 개를 더한 거와 x값 두 개를 곱한 거는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로 처리할 수 있다. 끝. 이런 느낌으로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잘 보세요. 이 x에 대해서 제곱 그럴까요?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이퀄 제로에 두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할 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런 다음에 갑자기 알파에 대해서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값을 구하라 그러면 너무나 여유롭게 풀 수 있지. 왜? 우리는 이미 공부했으니까. 피디님, 그 영상 준비됩니까?
돼요? 가장 중요한 식변형 공식 기억나세요? 어떤 영상이냐면 지금 현재 시각이 여기가 한국 시각이 3시 41분이기 때문에 오후 지금 뉴욕 시간이 지금 뉴욕이 아닙니까? 유럽입니까? 뉴욕 맞다고 하네요. 뉴욕 시간은 지금이랑 좀 많이 다른데 현지에서 여러분 이 제곱의 합이랑 세제곱의 합에 관련된 이야기를 누군가가 하셨던 것 같아요. 얼마나 걸립니까? 지금 연락하는데 지금 갑자기 제가 연락을 하라 그래서 얼마나 걸리죠? 지금 화면에 안 보입니다. 잠깐 앞쪽으로 와서 지금 뭐가 된다고요? 5분? 3분? 3분 후에 지금 연락이 되네.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지금 이렇게 저쪽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랑 우리 지금 조율을 좀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한 3분 있다가 연락이 될 테니까 그때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고, 일단 얘와 얘를 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뭐였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재료가 중요했었는데 우리 지금 또 최민조 교수 얘기를 하면 또 안 그래도 바쁜데 더 바빠지겠다. 그치? 우리 그냥 얘기하자. 오디오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최민조 교님, 얘를 구하고 얘를 구하는데 마치 이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김치볶음밥 하는데 필요한 게 바로 김치랑 가위거든요. 김치, 가위, 삼겹살, 밥 딱 4개만 필요하거든요. 우리 제곱의 합이랑 세제곱의 합을 구하는데 필요한 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합과 곱에 관련된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얘기했으면서, 그러면서 제가 이 고등 예비관에서 또 뭐라 그랬었냐면,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면 어차피 뭐 되니까 너무나 많이 나오는 4가지. 고1 때는 4가지 말고도 몇 가지를 더 공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도 4가지만 가지고도 충분히 수능에서 만점 받는데 활용이 가능하니까 합과 곱은 반드시 기억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재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얘 값을 구하라 그랬을 때 합을 주세요. 이걸 구하라 그랬을 때 곱을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합과 곱이 필요한데 너무나 기분 좋게 근과 계수와 관계 자체가 2차 방정식을 뭐 하지 않더라도 시작 풀지 않더라도 직접 해를 구하지 않더라도 합과 곱은 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2차 방정식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린 직접 만들어 보자.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를 만들어 보자 이거지. 알파 플러스 베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시작. a분의 b인데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말로 시작.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4. 그럼 마이너스 사라질 거고 2분의 4가 될 테니까 얼마 시작? 2 이런 느낌으로 처리할 수 있고요. 알파, 베타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a분의 c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니까. 뭐분의 뭐? a분의 c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니까 2분의 얼마다 시작? 1 이런 느낌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 합과 곱의 스토리를 가지고 어디로 가자? 제곱의 합을 구하고 세제곱의 합을 구한다. 근데 얘네들도 뭘로 이루어져 있다? 합과 곱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공식이 총 4가지가 있었습니다. 4가지. 하나 뭐야? 제곱의 합. 또 하나 불러보세요. 세제곱의 합. 그러면서 또 불러봤던 거 뭔지 알아? 제곱의 합인데 몇 개짜리 시작? 3개짜리 제곱의 합. 이런 것도 있었어요. 몇 개짜리? 3개짜리 제곱의 합. 3개짜리 제곱의 합이 있었고, 또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이 합, 그 다음에 시작 차, 그 다음에 또 뭐야? 곱 3개의 관계식이라고 기억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a제곱 플러스 b제곱,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그 다음에 이 합차곱 3개의 관계식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뭐래요? 그러네요. 우리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게 나오나요? 이게 나옵니까, 여러분? 이게 나오는군요. 너무 좋아요. 누구예요? 어머, 잘생겼어요. 여기가 락펠러 센터라고, 여러분 요 뒤에 보이는 거 있죠? 요 뒤에 보이는 나무가 되게 유명한 크리스마스 트리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날이 되면 여기에 점등이 되면서 아주 이렇게 돼 있는. 정재쌤, 합차곱 3개 관계식이랑 반드시 알아야 되는 4가지 식변형 공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정재쌤 나와주세요. 이곳은 뉴욕 락펠러 센터 앞에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 우리는 인간이라면, 고등학생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4가지 식변형 공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곱의 합,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고, 세제곱의 합, 합의 세제곱만 3배 합곱.
제곱의 합 세 문자짜리 시작.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 둘. 합차곱 3개 관계식. 합의 제곱에서 차의 제곱을 빼면 4배 곱. 맞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 제곱의 합은 시작.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 곱. 세제곱의 합은 합의 세제곱 마이너스 3배 합곱. 제곱의 합 2개짜리 시작.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 둘. 마지막 합차곱 3개 시작. 합의 제곱에서 차의 제곱 빼면 몇 배고 시작. 4배고. 그래,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 그거대로 가면 되겠네. 반드시 한글로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뉴욕에 있건 파리에 있건 멜버른에 있건 남극에 있건 프라하에 있건 한국에 있건 평양에 있건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 곱으로 가셔야죠. 합이 얼마인데? 2 곱은 2분의 1이니까 시작.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 곱 시작 1. 이렇게 가시는 거라고요.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 곱.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 곱이니까 이게 지금 이게 1이라고 이래 시작. 3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 얘는 뭐야 시작. 합의 세제곱 마이너스 3배 합곱. 합이 2니까 2의 세제곱 8. 감독님 여기서부터 잡아주셔야지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합의 세제곱 마이너스 3배 합곱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합의 세제곱 2의 세제곱 8 마이너스 3배 합의 세제곱 마이너스 3배 합 2 곱 2분의 1. 그래서 얼마 시작 5 이렇게 처리하죠. 그래서 요 관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잘 정리하셔야 된다.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얘가 얼마고 시작 3이고 얘가 바로 5가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 얘까지가 바로 근각에서 관계거든요. 문제 곧바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예제 2번으로 들어갈게요. 다음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과 곱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 2차 방정식 두근의 합과 곱을 구하시오. 1번을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두근의 합을 한번 찾아보고요. 두근의 곱을 한번 찾아보고요. 두근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으면 마이너스 a분의 b 시작 5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두근의 곱을 구하시오 그러면 a분의 c니까 시작 마이너스 7. 너무 쉽잖아. 두 번째 문제도 해볼까요?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3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2가 바로 두근의 합이 될 것 같고요. 두근의 곱을 구하라 그러면 a분의 c니까 3분의 4 이렇게 될 건가요?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이런 느낌으로 처리하시면 된다. 너무 쉬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제 2번까지가 바로 근각계수와의 관계였고요. 예제 3번은 2차 방정식의 작성에 대해서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로운 얘기입니다. 2차 방정식의 작성. 2차 방정식의 작성. 공식적인 표현은 아닌데요. 제가 많이 즐겨 쓰는 표현입니다. 2차 방정식의 작성. 뭘 작성한다고? 2차 방정식의 작성. 지금까지는 여러분 2차 방정식을 가르쳐줬잖아요. 그런 다음에 두근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는 3이고 하나는 1이거든요. 저는 암산이 돼서. 여러분도 암산 될걸요? 이거 인수분해하면 되니까. 3, 1은 3, x-3, x-1 이퀄 제로니까. 3이고 하나는 1이겠네요. 오케이. 됐죠? 거꾸로 가자 이거예요. 거꾸로요. 두근이 3과 1인 2차 방정식을 작성하시오. 이게 바로 2차 방정식 작성이죠. 거꾸로예요. 두근을 3과 1로 하는 2차 방식을 만들래요. 선생님 어떻게 만들면 됩니까? 이것도 한번 1만화 시켜볼까요? 다음과 같이 한번 만들어보자 이거지. 어떻게 해요 선생님? 알파와 베타라 그럴까요? 알파와 베타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하셔. 그러면 하나는 뭘까요? x-알파를 인수로 갖고 또 하나는 x-베타를 인수로 갖겠지. 뭐를 착안하면 되냐면 그치 인수분해를 이용한 2차 방식의 풀이를 착안하시면 됩니다. 얘 이퀄 제로랑 얘 이퀄 제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니까. 얘 이퀄 제로에서 뭐가 나와요? 알파. 또 하나는 베타. 그러니까 여러분 맞잖아요. 알파, 베타를 두 군으로 하는 2차 방식을 작성하셔. 그럼 이게 답이죠. 답이네요. 근데 여러분 한마디로 여기에 최고차의 계수, 여기에 들어올 게 2차의 계수, x제곱의 계수가 될 텐데 이 최고차의 계수가 3이어도 마찬가지로 답은 알파, 베타고 13이어도 두 군은 알파, 베타고 213이어도 두 군은 알파, 베타라는 것은 이 최고차의 계수는 여러분 원하는 거 아무거나 써도 좋다잖아요. 그래서 아무 얘기 없으면 여기다 A라고 그냥 쓰시면 되고요. 최고차의 계수가 1인 2차 방식을 만드시오 그러면 1이라고 쓰면 되고요. 2차의 계수가 3인 2차 방식을 만드시오 그러면 3이라고 쓰면 되고요. 아무 얘기 없다 그러면 A, 단 A는 0이 아니다가 오면 체크를 해주면 그게 바로 2차 방정식을 두 군을 통해서 구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매번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랬으면 좋겠어. 어떤 부분을 좀 공부했으면 좋겠냐면 x-알파랑 x-베타를 먼저 전개해 볼게요. 얘를 전개하면 x에 대해서 제곱이 이렇게 되고 두 상수의 합이니까 마이너스에 대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에 대해서 x 이렇게 되고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곱하는 게 시작 플러스 알파 베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거 전개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걸 앞으로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아, 2차 방정식을 만드는 방법. 공장이야, 공장. 저는 공장장입니다. 무슨 공장입니까? 2차 방정식 공장입니다. 2차 방정식 만드는 방법. 매뉴얼이 이래. 무조건 x의 제곱을 쓴다. 그런 다음에 얘가 바로 뭐냐면 두근의 합이잖아요. 아, 두근의 합을 구해서 부호 바꾸고 x구나.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쓰면 된다. 시작. 두근의 곱을 쓴 다음에 이퀄 제로하고 쓰면 된다. 이걸 아예 매뉴얼처럼 외우자 이거예요.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안 가고, 한글로 이렇게 무조건 x제곱으로 시작한다. 2차 방정식이니까 2차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합을 구해서 부호 바꾸고 x 곱 쓴 다음에 0 끝. 그런 다음에 최고창의 개수는 어떤 게 올 수도 있으니까 맨 앞에 원하는 최고창의 개수만 써주면 된다. 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거를 다시 한번 볼까요? 잘 보세요. 어렵지 않아? 3과 1, 1과 3이라고 그러지 않냐? 1과 3을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하셔. 그러면 무조건 x제곱 이렇게 좀 쉬었다가 치킨 한 마리 먹고 합을 구해서 부호 바꾸고 x. 더 해보세요. 시작. 4. 부호 바꾸고 x 이렇게 간다니까. 그런 다음에 곱한 다음에 0. 곱해보세요. 얼마 시작? 3일은 3이니까 1 플러스 3 이퀄 제로 끝.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최고차의 개수를 만약에 1로 만들어라 그러면 1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2로 만들어라 그러면 2라고 쓰시면 되고 3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3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최고차의 개수가 따로 주어져 있지 않았다면 A라고 쓰고 단 A는 0이 아니다라고 써주면 얘가 바로 최종적인 답이 되는 거예요. 끝! 외워야겠네. 무조건 X제곱, 무조건 X제곱, 무슨 조건 X제곱? 무조건 X제곱, 합을 구해서 부호 바꾸고 X, 곱 구한 다음에 0. 무조건 X제곱, 합을 구해서 부호 바꾸고 X, 곱한 다음에 0. 무조건 X제곱, 합을 구해서 부호 바꾸고 x 곱하면 0. 곱이라는 것은 여기서 두근의 곱을 의미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가볼까요? 1과 2분의 3을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하시오. 시작! 무조건 x의 제곱, 합을 구해서 부호 바꾸고 x, 합하면 2분의 5니까 더하기 2분의 5에 대해서 x 곱한 다음에 0. 곱하면 2분의 3이니까 2분의 3 이퀄 제로 끝. 이게 답인데 최고차의 개수는 지금은 뭐일 때고 1일 때고. 아, 부호 안 바꿨구나.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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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부호를 안 바꿀 수가 있어요? 깜짝이야. 어떻게 부호를 안 바꿀 수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한 몸을 희생해서 부모를 안 바꾼 게 부호를 안 바꾼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부호를 반드시 바꾸셔야 됩니다. 두근을 더한 다음에 부호 바꾸고 x, 두근의 곱 이퀄 0.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 그러면 이게 답이겠지만 보통 어떻게 내게요? 두근이 이거인 최고창이라고 안 쓰겠다. 보통은 2창의 개수 이렇게 나와요. 2창의 개수가 2인 2차 방정식을 작성하시고 이렇게 나온다고. 식은 이렇게 나와요. 그럼 강제적으로 우변, 좌변 전체에다 뭘 곱하면 돼요? 2를 곱하면 된다니까. 그러면 조금 더 예뻐지죠. 다듬어지죠. 왜 이거 전개하면 앞에다가 2를 곱 시작 2x의 제곱 이렇게 곱할 테니까 시작 마이너스 5x 이렇게 곱할 테니까 시작 3 이렇게 될 테니까 최종적인 답은 이렇다 이렇게 처리하실 수 있다. 맞습니까? 문제 곧바로 풀죠. 이것도 쉬워요.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두 수를 근으로 하고 2차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 2차의 개수 또 1인 걸 원해요. 해보자. 시작. 얘를 두 근으로 하는데 해봐. 시작. 무조건 x의 제곱 합을 구해서 부호 바꾸고 x인데 합하니까 1이네 부호 바꾸면 마이너스네 x 곱인데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12 이퀄 제로. 두 번째 무조건 x의 제곱 합을 구해서 부호 바꾸고 x 합해보니까 루트 3과 마이너스 3이 없어지니까 4네 부호 바꾸니까 마이너스 4x 곱한 다음에 끝. 곱하면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이니까 1 이퀄 제로. 끝 이렇게. 아이고 잘한다. 어렵지 않지? 이런 느낌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어머, 예제 4번은 뭐야?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선생님, 이거 인수분해 안 되네. 그래, 인수분해 안 되는데 이거? 복소수 범위는 또 뭐고? 인수분해 안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라는 얘기지? 어떡하지? 인수분해를 하려네? 아, 이 얘기 뭐냐면요. 이 얘기야. 이거를 굳이 인수분해 안 된다 그런 게 맞죠, 사실. 일반적으로 하는 인수분해는 어떤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를 하냐면 보통 개수가 정수인 부분에 안에서
그쵸? 유리수 범위에서 일반적으로 인수분해 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거 뭐야 이게. 야, 그래서 우리는 흔한 상식적으로는 얘는 인수분해 될 수 없다가 답이 되는 거예요. 깜짝이야. 누가 저를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저 할아버지 저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 할아버지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 할아버지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다니까? 이거 뭐 이쪽이 없네?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 할아버지가 계속 저를 지금 쳐다봐. 깜짝 놀랐어요 지금. 전체 화면 한번 잡아주실래요? 지금 보세요 지금. 깜짝 놀랐어요 지금. 저기 지금 나 진짜 순간적으로 인수분해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딱 하는데 딱 깜짝 놀랐어요. 인수분해 진짜 안 된다니까 근데. 선생님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복수수 범위에서 하라는 얘기는 복수수란 건 실수, 허수를 합친 거잖아요. I를 사용해도 좋다라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얘기야. 뭐냐면 이거 봐.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봐. 여러분 두근을 안다라는 것은 두근이 예를 들어서 알파, 베타라는 것은 우변이 0일 때 좌변이 어떻게 생겼다는 얘기냐면 x-알파, x-베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잖아. 여러분 이 2차 공식을 풀라 그러면 얘 이퀄 제로 또는 얘 이퀄 제로 이렇게 푸니까 두근이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 얘기를 바꿔 얘기하잖아요. 바꿔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잘 봐. ax에 대해서 제곱 플러스 bx 그렇게 얘기하지 말자. x에 대해서 제곱 플러스 ax에 대해서 플러스 b 이퀄 제로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봐. 다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퀄 제로의 두근이 얘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한다. 이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 좌변인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를 인수분해하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수분해 하시오 이렇게 돼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얘 두근이 알파 베타라는 얘기는 우변이 0일 때 좌변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한 근이 알파가 되려면 당연히 x-알파를 인수로 가질 것이고 또 한 근이 베타가 되려면 x-베타를 마찬가지로 인수로 가져야 되니까. 그리고 최고차의 계수가 1이고 여기도 최고차의 계수가 1이니까 그 얘기는 얘 두근도 이거고 얘 두근도 이거라는 것은 이 좌변을 인수분해하면 얘가 된다. 다른 말로 이 두 개를 뭐하다 시작? 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 그거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면 돼요? 그렇지. 요 2차식을 인수분해했다라고 표현한 거야. 인수분해 정의가 다항식을 곱골, 단항식으로 바꿔주는 거니까. 뭐를? 다항식을 단항식으로 바꿔주는 거니까. 그렇게 버리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되죠? 이게 뭐야? 다항식. 요건 뭐야? 단항식. 그래, 그게 바로 인수분해 개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두근을 알면 된다. 어떤 2차식을 인수분해하라 그러면 개 이퀄 제로라는 강제적으로 우변을 0으로 만든 다음에 두근을 찾아내고 그 찾아낸 두근을 가지고 좌변을 가지고 인수분해할 수 있다. 인수분해꼴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니까 결국 예제 4번의 1번은 얘를 복수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라는 것이 얘 이퀄 제로라는 2차 공식을 풀라라는 얘기예요. 두근을 먼저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건 뭘 이용하면 되니까? 인수분해 안 되더라도 근해 공식에 대입하면 되니까. 그것도 A분의 왜? 짝수니까. B'이 마이너스 1이니까.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니까. 그러고 나면 분모는 어차피 1이니까 없어지고요. 루트 안에가 뭐니까? 마이너스 9니까. 그럼 얘는 루트 9, 마이너스는 i로 뽑아낼 수 있고요. 루트 9는 다른 말로 3이 되는 거니까. 결국 두 근을 얘기하라 그러면 얼마야? 1 플러스 3i 또 1 마이너스 3i가 된다 이거지. 그래서 얘가 근이라는 것은 아마도 이 좌변이 어떻게 생겼다? x 마이너스 1 플러스 3i 이렇게. 또 하나는 시작.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i.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얘 이퀄 제로에서 이런 두 근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근을 이용해서 처리하자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이퀄 제로 떼버리고 이퀄 제로 떼버리면 최고창의 개수도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니까 두 식은 같다. 그거를 굳이 얘기하자면 2차식을 인수분해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우아하게 쓰면 x-1 마이너스 3i 또 x-1 플러스 3i로 인수분해된다 이렇게 처리하시는 거지. 돼요. 두 번째 거 하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라 그랬는데 그냥 얘는 그냥 흔히 얘기하는 유리수 범위에서는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찬가지로 이퀄 제로를 만들고 풀어. x값 인수분해 안 되니까 선생님 이 a분의
마이너스 b 얘 부호를 바꾸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알맹이가 마이너스 8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이라는 것은 여기다 뭐라고 쓰고 7이라고 쓰고 i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지. 그래서 이게 분모가 4라면 결국 두구는 얼마가 되는 거야? 시작. 4분의 1 플러스 루트 7i. 또 하나는 시작. 4분의 1 마이너스 루트 7i가 되니까 얘는 그렇지. 이 방정식의 우변이 0일 때 좌변을 이용할 수 있겠네. 왜? 얘를 두근으로 가지려면 하나는 뭘까? x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루트 7i. 또 하나는 시작. x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루트 7i가 될 테니까. 뭔지 아시겠죠? 그런데 봐요. 여기는 지금 최고 차이 계수를 2로 만들었는데 여기는 지금 최고 차이 계수가 뭐가 돼요? 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뭐 하면 돼요? 2를 곱해주면 되죠. 그런 다음에 뭐 하면 돼? 그래. 그런 다음에 이퀄 제로와 이퀄 제로를 떼버리면 결국 얘랑 얘랑은 뭐가 되는 거니까 같다가 돼버리니까 결국 최종적인 인수분해 결과는 이런 느낌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오랜만에 복습했었던 그리고 뉴욕에 계셨던 정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연결해 보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들어갈게요. 뉴욕에 계시는 정재 선생님 나와주세요. 빰빰. 이곳은 뉴욕. 락펠러 센터 앞에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 우리는 인간이라면 고등학생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4가지 식변형 공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곱의 합,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 세제곱의 합, 합의 세제곱만 3배 합곱. 제곱의 합, 세 문자짜리 시작.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 둘, 합차곱 3개 관계식. 합의 제곱에서 차의 제곱을 빼면 4 빼고